앞서 이마성 원장님께서 네.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침 치료, 또 약침 치료, 또 오. 추나 치료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저는 우선은 일단 환자분의 목 상태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통사고로 후방에서 무방비하게 다치는 그 손상을 보고 이 뭐 채찍성 손상이다, 혹은 뭐 편타 손상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막 채찍을 앞으로 이렇게 휘둘렀다가 뒤로 당기게 되면은 그 채찍의 끝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확 제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선은 목이 뒤로 꺾이면서 그때 이제 목 앞쪽에 있는 인대라든가 근육들이 손상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머리가 이제 앞으로 튕기면서 이제 목 뒤쪽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작은 인대와 근육들이 손상을 받고, 또 아까 제가 추나 그 치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큰 근육도 이렇게 늘어나고 약간씩 찢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또 이 상담 주신 분께서는 기존에 이게 목 디스크가 기왕력으로 있으십니다. 지금 아마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당장은 그냥 딱 일자로 서서 보일 텐데, 아마 이렇게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주로 이게 일자목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치료를 할 때 우선은 일단 급한 것들은 일단 추나 치료랑 침 치료를 풀고, 또 이제 이것들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고 이제 좀 급한 통증이 줄면은 그 거북목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인체 경추를 그 목뼈를 볼 때 총 7개가 있는데, 그중에 아래에 있는 5개는 주로 이제 앞으로 많이 굳었고, 또 이걸 아까 박지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나치게 많이 움직여서 주로 우리가 뭐 5번, 6번, 7번 사이에 디스크가 온다고 하잖아요. 또 이거랑 반대로 위쪽에 있는 2개의 목뼈는 그 아래쪽에서 굽은 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뒤로 이렇게 신전되게 됩니다. 이건 반대로 이제 움직이지 않아서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나 치료로 고치고, 약한 근육들, 약하다는 것은 이게 실제로 근육의 볼륨이 작다기보다는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그 동작을 제대로 반응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치료하면서 저는 그렇게 추나 치료하고 있고, 또 교통사고로 오신 분들에게 그 도움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은 근처에 있는 한의원 이용하셔서 목 쪽에 이렇게 추나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교통사고가 나면 제일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내가 지금 나타낸 이 증상이 평생 가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게 제일 무서워하는데요. 그쵸. 사실은 기존에 어떤 질환을 갖고 있었느냐가 사실 증상을 만들어내는데 여러 가지 인자로 작용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아. 기본적으로 턱 관절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분 지금 이렇게 시청자분처럼 그 기존에 디스크 기왕력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하면은 사실 그동안 한동안 잠잠하니 증상도 없이 잘 지내다가 교통사고를 턱 하니 당하고 나서 증상들이 이렇게 하나 둘 나타난다는 거죠. 사실 이거를 예전에도 좋았었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당연한 교통사고 환자분들의 똑같은 마음일 텐데요. 일단은 의료인과 상담해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을 일단 빨리 갖고 계신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렇고요. 사실 이번에 이렇게 편타성 손상이 나타나는 것도 정차에 있다가 이렇게 뒤에서 차가 받쳐서 고개가 뒤로 한번 크게 젖혀지면서 목에 있는 그 근육이 확 늘어나고 나면은 몸에서는 그거를 더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인대들이나 다른 관절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육을 스스로 굳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고가 막 났을 때는 잘 몰랐다가 한 3, 4일 지나고 나서는 증상이 확 심해지는 걸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근골격계의 문제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치료를 앞에서 원장님들이 설명하시는 방법대로 치료하면은 잘 나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들은 그동안 임상 사례들을 보면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감정적인 문제가 앙금으로 남아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사고를 낸 사람이 차에 내려서 이렇게 사과를 먼저 한다든지, 아니면 뭐 보험 담당자가 좀 친절하게 좀 대해준다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에서 내 마음에 앙금으로 남아가지고 한 달, 2달 돼도 증상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문제가 나의 이 증상에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실 이런 경우에도 앞서 또 이게 나왔지만, 이를테면 그 사고 자체 또 사고 이후에 발생한 다양한 경험들이 나한테 스트레스로 작용을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몸에 있는 교감, 부교감에 자율신경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또 흉추의 추나요법이 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기관을 찾아가지고 이런 경우에도 이제 촬영은 나올 수도 있지만 그 흉추의 교정을 같이 받는다든지 하면은 이런 어떤 손상에 있어서 당장 그게 목이든
허리든 상관없이 어떤 증상의 개선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그 추나요법을 병행하시면 충분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치료는 아까 이제 마침 또 권도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한방에 해당되는 모든 치료 다시 다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 어혈을 풀어줄 수 있는 한약 처방도 가능하고 그리고 약침요법이라 그래서 이제 그 인체의 경혈에 생약 추출물을 주입하는 그런 약침 치료도 받으실 수 있으시고 당연히 전통적인 침이나 부항요법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추나요법도 적용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 지금 대충 보면 네. 차량에 받치셨는데 원래 디스크가 있다고 하셨었고 그다음에 목이 뻐근하더니 팔이 저리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디스크가 있으셔도 디스크로 인한 유발 증상으로 목이 뻣뻣할 수도 있고 팔저림이 유발 팔 저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사고 때문에 더 증가하실 수도 있고요. 사실 디스크가 없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원래 이제 무방비에서 뒤에서 받치는 거니까 무방비에서 받치면서 힘이 딱 들어가게 되다 보면 한강증이라 그래서 목이 근육이 다 굳어지는 형태의 어떤 패턴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이제 디스크가 있다고 하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디스크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증상은 생기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추다 치료 조금 더 이제 말을 진행을 해보면 이렇게 목이 많이 굳거나 뻣뻣해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교통사고 초반에는 사실은 많이 굳어 있는 형태로 보통 옵니다. 그래서 심하게 목에 담이 결려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꽉 굳어갖고 오는 형태의 그런 느낌처럼 교통사고 초기에는 오시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추나 기법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기법, 뭔가 좀 약간 관절 확 맞추는 형태의 패턴으로는 잘 하지 않고 근육을 이제 살살살 이제 근육 힘을 이용해서 그냥 뭔가 센 기법이 아니라 환자의 힘을 좀 반대로 이용하는 형태의 패턴들이죠. 환자의 힘을 뭐 좀 줘보세요 그런 상태에서 살짝 몇 초 정도 힘을 주고 그 이후는 살짝 다시 반대로 좀 약간 당겨가게 해보면 더 잘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완만한 기법으로 경추와 그리고 아까 전에 또 박지원 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흉추가 더 많이 굳었을 경우에 경추가 더 많이 같이 굳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흉추에 있는 어떤 관절을 같이 풀어주는 형태로 병행해서 치료를 해주면 조금 더 빠른 형태로 목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게 시청자님의 이런 상황이 굉장히 이제 흔한 상황이고 저의 입장에서도 이게 남의 일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10년, 최근 10년 동안 이런 사고를 경미한 사고로 보여지는데 이런 사고를 포함해서 입원을 해야 됐을 정도로 좀 큰 교통사고도 제가 당했었기 때문에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제 몸이 막 쑤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 앵커님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아나운서님들 말씀을 주신 것처럼 당장은 경미한 손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냥 넘어가도 되겠구나 싶을 정도로 검사도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가 한 2, 3일, 3, 4일 지나면서부터 또 특히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한 수개월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또 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연성 두개 내 출혈과 같이 이게 천천히 이렇게 두개 내에서도 출혈이 있으면은 나중에 증상화되기까지는 굉장히 한참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일부가 찢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씩 새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고이거나 많이 있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부위에 기능 부전을 일으키는 그런 지경으로까지 나아가게 돼서 그게 과연 옛날에 교통사고가 원인이었는지 이게 원인을 또 이렇게 판별하는데 굉장히 좀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실제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는 반드시 아주 경미한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경미한 내 몸의 변화라 할지라도 예민하게 좀 관찰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에 가셔가지고 검사와 진단과 치료를 좀 초기에 적극적으로 좀 받으셔야지 아무래도 전문가 선생님들이 훨씬 더 환자분의 증상에 예민하게 이학적 검진을 포함해가지고 예민하게 초기에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초기에 빨리 전문 의료기관에 가셔가지고 확인을 받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한의사니까 한의학적으로 이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아까 이제 앞서서 많은 원장님들 말씀을 주셨지만 네. 저는 탕약 처방도 좀 같이 병행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의학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을 담음과 어혈의 징후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진탕, 그 다음에 어혈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뭐 당귀수상 같은 처방을 좀 꾸준하게 받으시면은 굉장히 회복에 도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